한여름 더위가 일본 열도를 파도처럼 휩쓸고 지나가던 8월 마지막 주, CGNM 글로벌 사업본부 19층 회의실의 공기는 냉방온도 21도임에도 묘하게 뜨거웠다. 바닥 한가운데 펼쳐놓은 대형 세계 지도에는 빨간 핀 하나가 유독 눈길을 끌었다. 핀에는 작은 손글씨 메모가 붙어 있었다. 도쿄돔. 2026 실무 총괄 PD가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말끝을 아꼈다. 결국 여기로 가는군요.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회의록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혔다. 이찬원 월드투어 찬스타임. 도쿄돔 확정. 그리고 이 문장이 업로드되자마자 내부 메신저 알람이 전 부서를 뒤흔들었다. 드디어 K트로트의 시그널 로켓이 국제우주선 발사대에 올라섰다. 사실 도쿄돔 이야기는 지난번부터 전설처럼 떠돌았다. 부산 앙코르 콘서트가 전 회차 매진된 다음 날,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 문화면 기자가 CGNM 일본 지사 앞 카페에서 소속사 홍보팀장을 만난 장면이 포착됐다는 루머가 돌기 시작했다. 당시엔 일본 매체 단순 인터뷰라는 해명이 나왔지만 소속사 내부에서도 돔 프레젠테이션 초안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오고 갔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몇몇 직원들은 설마했다. 이찬원이 돔을 채운다고? 아직은 이르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단 3주 만에 상황은 뒤집혔다. 기네스가 중장년층 최다 팬덤 보유 아티스트라는 전대미문의 인증을 발표하면서 국내외 투자자와 플랫폼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돔 열쇠를 쥔 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갈망하던 CGNM 글로벌 전략팀이었다. 이들은 이찬원 투어 데이터를 37가지 지표로 해체해 수용 좌석 대비 티켓 변동 변수, 팬층 연령대별 현장 부가 매출 증폭치, 스트리밍 호환형 세트리스트 선호도 등을 계산했다. 결과는 단순했지만 충격적이었다. 5만 석 이상 돔 공연 시 BP 하루 만에 달성, 3일 기준 ROE 182%, 지난 10년간 아이돌 월드투어에서도 보기 힘든 숫자였다. 결국 CJ 고위 임원들은 투자심의에서 만장일치로 고를 외쳤다. 단, 조건은 3가지였다. 첫째, 공연 수익의 최소 15%를 문화, 환경, 복지로 환원할 것. 둘째, 세대 통합형 콘서트라는 이미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표값 인상폭을 10% 이내로 제한할 것. 셋째, 기존 트로트 문법을 해체할 획기적인 무대 미학을 제시할 것. 소속사는 더 바랄 것 없는 제안이라며 악수를 청했고 그 자리에서 100억 제작비가 확정됐다. 뉴스가 공식화되기도 전에 팬덤은 이미 들끓었다. 일본어 팬카페 도쿄돔 예매 전쟁 대비 정보 공유 스레드가 24시간 만에 댓글 1만 개를 돌파했다. 영어권 포럼엔 찬스 글로벌, 첸즈 글로벌. 배너가 걸렸고 태국, 싱가포르 팬들은 자체 단체 원정을 계획하며 항공사의 단체 좌석 300석 블록디를 요청했다. 국내 팬카페 파라다이스는 돔 프로젝트 TF를 꾸려 교통, 숙소, 굿즈 공동 구매를 세분화했다. 여기에는 은퇴한 60대 주부서부터 20대 마케터, 40대 여행사 대표, 30대 UX 디자이너까지 직업도 지역도 제각각인 200여 명이 자발적으로 뛰어들었다. 그들은 돔 전체를 색, 이찬원 팬덤색, 웨이브로 물들이자는 목표 아래 응원봉, 젤리띠, 리본, 무선 픽셀 라이트를 통일된 규격으로 설계했다. 일본 전기안전법을 충족하려면 배터리 규격 승인을 받아야 했고 결국 파트너 제조사는 한국 중소기업 대신 오사카의 조명벤처 루체라보로 결정됐다. 공구는 이례적으로 양국 통합 포털 돔포스를 통해 운영됐다. 뒷단에서는 음향, 무대, 조명, 해상도 모든 것이 다시 설계됐다. CJ는 라스베이거스 캐스에서 선보였던 홀로그램 기반 다중 프로젝션, 층 분할 시스템을 들여왔다. 바닥 LED 패널과 천장 리플렉터에 각각 8K 영상을 투사의 물결, 별빛, 한글 자막을 입체적으로 띄우는 기술이다. 무대 중앙에는 시스파이럴 스테이지, 시스파이럴 스테이지, 나 불리는 360도 회전형 메인 스테이지가 설치된다.
직경 18m, 회전력은 분당 0.8rpm이라 관객이 어지럽지 않게 서서히, 천천히 돌도록 설계됐다. 스테이지 바닥엔 투명 강화 유리가 깔리고 그 아래에는 실제 바닷물을 재현하기 위한 20만 루멘급 블루 화이트 조명이 물결 패턴을 만든다. 마치 돔 한가운데 바다가 솟아오르는 듯한 연출이 목적이다. 음향 총감독은 그래미 5회 수상자인 미국 음향 엔지니어 케빈 도일. 그는 트로트 특유의 꺾임과 강약 편차가 큰 호흡을 돔 잔향 속에 묻히지 않게 하겠다며 스피커 지오메트리를 재배열했다. 126개의 스피커 클러스터가 바닥부터 천장까지 14층 레이어로 배치되고 지포스 엔진 DSP를 탑재한 AI 실시간 보정 알고리즘이 2000원의 목소리를 따라가며 EQ를 미세 조정한다. 여기에는 리얼 홀리네스 매핑, 리얼 홀리니스 매핑이란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는데 공연 도중 관객의 함성 패턴을 감지해 스피커 위상과 볼륨을 0.1초 단위로 조절해 보컬 선명도를 자동 보정한다. 도쿄돔에서 가장 긴박한 순간은 티켓 오픈 3주 전이 될 전망이다. CJ 자회사 티빙 글로벌은 티켓피아와 공동으로 찬스 프리오더를 실시한다. 프리오더 신청에는 여권 정보, 거주지, 팬카페 인증 등이 포함된다. 무분별한 안표를 막기 위해 1인 최대 4매 제한, 실명제는 기본. 티켓 구매 후 양도하려면 CJ 공식 중개처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양도 가격은 원가 이상의 프리미엄을 붙일 수 없다. 위반 시 티켓은 즉시 무효 처리되고 안표 유통 플랫폼엔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파라다이스 운영진은 안표가 설 자리를 아예 싹부터 잘라버리자며 회원들에게 양도 제한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대신 남은 좌석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공연 1주 전 취소분 선순위 배정 시스템을 도입한다. 공연을 포기하는 티켓이 생기면 사회적 약자, 공무원 휴가 제한자, 응급의료 종사자 등 일정 요건에 따라 새 주인을 찾는다. 콘서트가 음악만으로 끝나진 않는다. CJ는 돔 주변 1km 구역을 찬스페스타 도쿄라는 이름의 팬 빌리지로 변신시킨다. 구역 내에는 1000원의 포장마차, 트로트 스튜디오, 미니 부산 포토존, 그리고 선행기부 존이 들어선다. 선행기부 존에서는 관람객이 불필요한 외화 동전을 기부하면 그 금액만큼 해양 플라스틱 수거 프로젝트에 쓰인다. 또한 도쿄 파트너 호텔 7곳은 블루 펜트하우스 패키지 객실을 운영해 객실마다 1비율 블루스크린 포토월과 2000원 비공개 영상이 탑재된 스마트 TV를 설치한다. 팬들은 체크인 동시에 돔 콘서트 전야제를 체험하고 SNS에 인증 영상을 올리면 해시태그당 500엔을 지역 아동센터에 자동 기부할 수 있다. 무대 위 음악 역시 국경을 허문다. 이번 도쿄 세트리스트는 한국-일본 성장 서사와 바다를 잇는 감정의 파장을 주요 키워드로 삼는다. 오프닝 곡은 일본어 가사가 한 줄도 없는 돌고 돌아 다시 파도라는 가칭의 트로트 발라드다. 하지만 후렴 직전에 샤미센 솔로가 파도 소리를 형상화하며 나가사키 국민 노트를 살짝 인용한다. 이어 진도 아리랑의 후렴을 불현듯 페이드 인시키고 코드 진행은 푸른 보사노바 리듬으로 바뀌어 관객이 예측하지 못한 순간을 만든다. 그 후 편의점, 진또배기 등이 줄을 잇고 공연 후반부엔 풍등 원곡을 24인조 재즈 빅밴드 편곡으로 재탄생시킨다. 마지막 곡은 지금껏 공개되지 않은 신곡 찰란 혹은 마지막 파도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소속사 측은 끝까지 노코멘트를 고수하고 있지만 2000원이 인터뷰에서 도쿄돔 마지막 곡은 고다이 유오, 오대유자의 영원히 흐르는 파도처럼 남길 노래라 밝혔다고 알려지면서 신곡 제목의 힌트는 이미 퍼질 대로 퍼졌다. 콘서트 운영에 있어 CJ가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은 모든 세대가 불편 없이 즐기는 동선이다. 중장년층 팬 비율이 높은 만큼 의료편의 시설을 돔 주변에 순환 배치한다. 휠체어 관람석 220석, 고령층 휴게 라운지, 심폐소생술 자격을 갖춘 의료 요원이 관객 500명당 1명 비율로 배치된다. 일본 팬들은 이 정도 인프라라면 부모님을 안심하고 모시고 갈 수 있다며 호평했고, 국내 팬들 또한 기동 동선만 안정되면
가족 2박 3일 관광을 겸하겠다는 의견을 속속 밝히고 있다. 관광청은 벌써 한국발 관광객이 올림픽 이후 최대치를 경신할 거라는 전망치를 내놓았다. 콘서트 수익 모델도 혁신적이다. CJ는 수익 배분을 금액 수익 플러스 경험 수익 플러스 사회 수익으로 3분화한다. 음악 수익은 티켓, 앨범, 스트리밍, 음원 저작권. 경험 수익은 원소스 멀티 유수형 메타버스, NFT 굿즈, AR 라이브 뷰, 관광 패키지. 사회 수익은 기부, 탄소 저감 프로젝트, 프리밀 쿠폰으로 요약된다. 특히 탄소 저감 프로젝트가 눈에 띈다. CJ는 공연장 내 탄소 배출량을 실시간 모니터링의 일부를 초등학교 숲 가꾸기 사업의 상세로 연동시킨다. 관객이 핸드폰으로 세이브 케어 버튼을 누르면 즉시 AR 나무가 돔 천장 스크린에 올라가는 시각적 피드백도 준비했다. 공연을 즐기면서 동시에 친환경 행동에 참여하는 셈이다.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는 찬원 아카이브 전시. 돔 콘서트 전날 도쿄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 14층 전시장의 이찬원이 데뷔 이후 사용해온 마이크, 무대 의상, 녹음 노트, 자필 가사, 그리고 팬 기부 타임라인이 전시된다.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아이템은 부산 앙코르 무대 의상과 적십자 고액 기부 명패 1년 번호 원본. 전시 입장권 수익 또한 한일 해양 쓰레기 수거 파트너십에 기부된다. 머지않아 도쿄돔 주변 상공에는 팬들이 띄운 드론 나이트가 이찬원 내 글자를 새파랗게 그릴 것이다. 공연이 끝나면 QR코드로 결제되는 휴대용 무선 스피커에서 앙코르 곡이 다시 재생되고 지하철 고라쿠에역 계단마다 파라다이스의 파란 리본이 외국 팬들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을 촬영한 영상은 몇 시간 만에 50개국 팬 계정으로 리포스트될 테고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티빙 공동 제작 다큐멘터리로도 기록될 예정이다. 이것이 CJ와 소속사가 그리는 K트로트 글로벌 1막의 완결판이다. 하지만 이찬원은 여전히 단순한 꿈을 말한다. 돔도 좋지만 언젠간 홋카이도 설원 야외 무대나 남극 과학기지에서 10명 관객에게 노래하고 싶다. 사람들은 웃었지만 실제로 스태프들은 남극기지 공연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기후, 장비, 잠수함 케이블 등 난관이 산적하지만 그의 말은 현실이 되곤 했다. 도쿄돔도, 부산 바다도, 기네스 기록도 처음엔 모두 농담처럼 시작됐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일지도 모른다. 티켓 예매 페이지 첫 줄에 적힐 문장. 당신의 파도가 나의 파도를 만나는 날, 도쿄돔에서 한글과 가타카나가 뒤섞인 그 문장을 보기 위해 전 세계 팬들은 오늘도 휴대폰 시계를 도쿄 시각으로 맞춰놓았다. 그리고 누군가는 집거실에서, 누군가는 공항 대합실에서, 또 누군가는 바다 건너 작은 섬 카페에서 새벽까지 새로 공개될 세트리스트를 추측하며 귀를 기울인다. 파도 소리를 닮은 그의 음성이 울려 퍼질 그날까지 아직 열린 페이지에는 카운트다운 숫자가 흔들리고 있다.